다주택자 1000명이 5년간 42,000채를 샀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놓고 조작질을 한 거다라고 보면 맞죠. 그들이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시세 올리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1000명 뒤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힘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폐악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선분양하고 그 지역의 호재에 온갖 떠들어대고 유튜브나 전문가나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스폰 받아서 돈 받고 떠들어대고 사람들 모으고 부동산 업자들이 갭 투자라고 하면서 30명 50명 관광버스 태워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시세 올리고 사고 팔고 하고 그냥 온갖 무법천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비정상이 계속되어 왔고 안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저런 폐악질을 저지르는 관련해서 법으로 막고 대처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을 흔들어야죠. 흔들어서 지금의 저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을 계속 까발리고 그에 대한 대응 대처할 수 있게끔 입법 활동하라고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쉽사리 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저 시세 조작과 교란하는 그런 폐악질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명이 42,000채를 사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여파, 충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추악한 일이죠. 저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벌려서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을까.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과 시간과 에너지들이 얼마나 저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엉망인 시대가 어쩌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고, 저런 1000명이 42,000채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허탈하기도 하죠. 저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게 좀 화가 날 뿐입니다.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그 대출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계속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주인도 대출하고, 또 전세 세입자는 전세 받는다고 대출받고, 뭐 여러가지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죠. 뭐 대출 만능시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좀 주도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비정상적인 금융 정책 관련한 것들은, 금융상품들은 없애야죠.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시켜서 원금을 갚게끔 해야 되고, 전세금이 없으면 월세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무슨 놈의 전세까지 대출해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게 하냐고요. 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반전세 사고 살고, 또 그 다음에 돈 더 모아서 온전한 전세로 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집을 사고, 이러는 순차적인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순서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명이 42,000채를 사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걱정, 많은 두려움이
생기죠. 왜 그런 두려움과 왜 그런 걱정이 생길까요? 앞으로도 그런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각기각층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저 부동산 교란 세력들과 같이 합작해서 같이 조작하고 같이 사기친 건 아닌가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전자금 대출을 조금씩 올려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끔 만든데 전부 다 직접적 간접적 뭐 영향력이 크든 작든 전부 다 공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다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판에 국민들을 다 몰아넣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편 갈라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나는 진보 너는 보수 너는 좌파 나는 우파 뭐 이런 식으로 편 갈라가지고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건 누구의 작품 같습니까? 기득권들 그들의 작품 같습니다. 집값이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분양받아라 줄서기 해라. 누가 만드는 거겠습니까? 기득권들 가진 자들 그들이 서민들을 호구라고 생각하고 질서에 시키지 않았나라고 의심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비교질하지 않고 내 경제적인 여건,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이 소중하면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거고 함부로 흥청망청거리고 욕심부리며 사는 건 우리의 삶을 언제든 파멸로 끌고 간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번다라는 이야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에 노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말에 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삶을 내 현실을 어떻게 좀 지켜나가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따져보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져 있는 상황, 주어져 있는 환경에 잘 맞춰서 적응하고 또 내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며 움직이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 쉽게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며 지내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더 어려운 일, 더 심각한 충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조심도 하고 행동조심도 하고 몸가짐도 바로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낮추는 게 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